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그 절세 상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세팅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절세 상품을 총 정리하면요. 세액공제 상품, 소득공제 상품, 비과세 상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 절세 상품 중에서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세액공제의 첫 번째 상품인 연금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데요. 그러면은 절세 상품이 무조건 좋으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연금저축을 좀 깊이 파볼 텐데요. 연금저축에 좋은 점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연금저축을 가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세팅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판매를 했고요. 연금저축 보험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연금저축 펀드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판매가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금융이 겸업화되면서 은행에서도 뭐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를 판매할 수 있고요. 증권회사에서도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을 파느냐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은행에서 판매했던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은 2018년 이후부터는 연금저축 신탁에는 이제 가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보험하고 연금저축 펀드만 남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연금저축 펀드로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특성상 보험 사업비를 떼고 투자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이 똑같다고 하면은 연금저축 펀드의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지금 연금저축을 가입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펀드 형태의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을 저는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저축이 특별히 좋은 세 가지가 있죠. 뭐 일반적으로 연금저축하면은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는 그 노후 준비 상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거나 또는 그거에 대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반 다른 상품에 비해서 실제 수익률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제 혜택은 세액 공제입니다. 금액 한도로 보면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되는데 그 세액 공제 한도는 그 납입액의 16.5% 또는 13.2%입니다.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요. 5,500을 초과하지 않으신 분들은 16.5%로 세액을 공제받게 되고요. 5,500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좋은 점은 과세가 이연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세금을 나중에 내도 된다. 우리가 어떤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지금 내는 게 아니라 한 30년 후에 낸다고 하면은 나한테 유리하겠죠. 이자도 더 안 냅니다. 늦게 낸다고 해서 특별하게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도 않는데 늦게 내면 좋겠죠. 세금도 지금 내는 것보다 똑같은 세금을 한 30년 후에 낸다고 하면은 세금을 뒤에 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한 거죠. 연금저축은 지금 즉시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세제 혜택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특징은 저율 과세. 세율이 굉장히 낮게 과세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15.4%로 과세를 하거든요. 그런데 연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3.3%에서 5.5%로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점이 연금저축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매월 50만 원씩 적금을 넣는 사람이 있고 연금저축을 넣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요. 똑같은 50만 원이지만은 수익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일반 적금에 매월 50만 원씩 넣으면 10년간 넣으면 6천만 원이 원금이거든요. 근데 10년간 그럼 수익이 얼마냐? 연수익률 3%로 봤을 때 90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금저축 채권형으로 넣어가지고 만약 똑같은 3% 수익률이 나왔다고 하면은 907만 5천 원에다가 세금 환급액 990만 원이 더해져서 1897만 5천 원. 무려 2배 넘는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50만 원을 투자하는데 이왕이면 2배 더 되는 수익을 받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일반 정기적금보다는 연금저축으로 가입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데 연금저축도 수익률이 높은 펀드, 예를 들어서 반도체 ETF에 가입했다고 하면은 10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무려 10년간 수익률이 4,866만 7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세금 한도액까지 하면은 5,8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죠?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정기 적금에 넣고 어떤 사람은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연금저축에 넣었다고 하면은 그 차이가 무려 6배가 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시장 상황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은 10년, 20년, 30년 장기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런 확정금형 정기적금보다 반도체 ETF와 같은 펀드로 활용하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어, 뭐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연금저축으로 얼마씩 넣는 게 좋으냐,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하실 수 있겠죠.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1,800만 원. 그런데 이 1,800만 원을 넣은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600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600만 원까지만 16.5%로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거죠. 600만 원에 16.5%면은 한 9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만 원 연금저축으로 놓으면은 매년 99만 원 정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0만 원은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월 150만 원씩 넣어가지고 연간 1800만 원 넣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600만 원만큼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지만은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굳이 연간 1,800만 원을 넣을 필요 없고 600만 원까지만 넣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월 50만 원씩만 넣으면은 세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유돈이 많아서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제 혜택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월 납입금은 얼마다? 50만 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50만 원씩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굉장히 장기 상품이죠. 뭐 3년, 5년 만에 찾는 게 아니라 보통 10년, 20년, 30년 넣고 나서 연금 형태로 돈을 받기 때문에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의할 게 만약에 내가 10년 이내, 5년 이내에 돈을 써야 되는 그런 돈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해약하지 않을 돈으로만 그 연금저축에 넣는 게 좋지, 중간에 해약할 가능성이 있는 돈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 받은 걸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은 연금저축에 넣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납입 금액이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2025년 3월 달에 1,000만 원을 출금하고 싶어요. 그런데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빼면은 불이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불이익이 있냐면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 1,000만 원 중에 6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받겠죠.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16.5% 세액공제 받았던 것을 다 토해내고 거기다가 운용수익까지 토해내니까 자칫 잘못하면 원금 손실도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400만 원,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은 세액공제 받고 4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죠. 그 400만 원에 대해서는 뭐 세금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금저축에서 출금을 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은 주의할 점이 16.5%로 과세대에서 출금된다는 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중도에 출금하는 돈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굳이 돈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연금저축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출하면 연금저축에서 돈을 출금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만약 연금저축에서 출금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면 16.5%짜리 대출을 받는 것과 똑같고 다 추징되는 거니까 불리하지만은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은 출금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금저축 가입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당장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개설해 놓는 게 좋습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연금저축에 불입할 그 여유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금저축 계좌 만드는 것은 돈이 없어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만 원만 넣어놔도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돈이 생기면 거기다 넣으면 되니까 일단 연금 저축 계좌는 하나 무조건 만들어 놓자. 두 개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좋습니다.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두 개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좋고 나중에 연금 저축 계좌가 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절세 상품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한시 상품인 경우가 많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상품을 가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연금저축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 해지 또는 연금의 수령 시에는 기타 소득의 16.5%를 내야 된다는 점, 이게 연금저축의 불리한 점, 나쁜 점입니다. 중도 해지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후부터 연금을 타야 되는데 한 10년 만에 거기서 3천만 원 빼고 싶다 이랬을 때는 그동안 냈던 그 세액공제 받는 것을 다 토해내고요.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 16.5%를 과세해서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원금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점, 요거 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중도해지뿐만 아니라요. 연금으로 수령받지 않고 연금 외의 수령, 다시 말하면은 일시납을 한꺼번에 수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16.5%로 과세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나 55세부터 연금 받으면 되니까 55세 딱 되고 나서 전부 다 한꺼번에 수령하시려고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거 전부 다 한꺼번에 수령하면은 16.5%로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가 될 수가 있겠죠. 연금소득세 3.3에서 5.5% 과세되기 위해서는 연금식으로 수령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령받는 방식, 이것은 연금 그 수령 기간이 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드시 연금으로 받을 때만 혜택을 준다는 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면은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해외 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 15일 이상 입원 치료, 파산,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당했을 때, 이랬을 때는 이제 부득이하게 인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된다. 16.5%가 아니라 연금소득세율 3.3에서 5.5%로 분리과세되니까 혹시라도 이런 사유에 해당되면은 이런 사유를 증명해서 세율이 적은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투자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펀드기 때문에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걸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로 투자했을 때는 이런 손실을 커버하고 수익을 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단기간 손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약간 손실이 났을 때 더 투자를 좀 많이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TF를 활용해서 연금저축을 납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세제 혜택 효과가 크다고 했죠.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니까 이것을 월로 따지면은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면은 연간 600만 원이 돼서 세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상품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인덱스 ETF, 성장주 ETF, 가치주 ETF, 배당주 ETF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형태의 ETF에 투자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ETF에 20만 원, 성장주 ETF에 10만 원, 가치주 ETF에 10만 원,
배당주 ETF에 10만 원, 이렇게 성격이 다른 네 가지 ETF에 배분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TF를 통해서 연금저축을 가입했을 때 좋은 점은 ETF 같은 경우는 펀드 중에서도 수수료가 적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도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로 투자했을 때 ETF 수익률이 일반 그 신탁형이나 보험형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연금저축 세팅한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연금저축 못지않게 절세효과가 좋은 IRP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